자, 요 표현을 한번 보자고. 자, 제목은 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자, 정의성의 시입니다. 자, 우리 제목에서부터 조금 유추는 가능한데, 자,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자, 다른 그리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서에게라고 하는 표현을 써. 그지? 자, 우리가 에게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준다. 자, 나는 너에게 무엇냐라고 하는 의미처럼 사람한테 쓰는 격조사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의 요 시는 자, 그리움과 그리움이라고 하는 특정 정서는 자, 의인화되어 있는 대상 정도로 보시고, 자, 뭐 실제로는 이 이제 의인화된 대상이라고는 하지만, 자, 이 그리움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사람 A, B가 되겠지, 그지? 자, 그게 누군지는 시에 바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개관을 한번 보시면, 자, 이 작품은 현실의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고 당신과의 만남을 이루려는 화자의 소망을 노래한다. 자, 방금 했었던 이제 견우의 노래랑 크게 뭐 많이 다르지는 않은 시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시대가 좀 다르기도 하고요. 자, 여기 그 1-1단원의 학습 목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요런 내용이 나와요. 뭐, 문학의 해석과 생활화를 하자라고 하면서, 자, 주체적 관점의 해석이 필요하고, 문학을 즐기자라고 하는 건데, 문학을 즐기는 걸 우리가 배울 수는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체적 관점의 해석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자, 이 관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학습활동에 나오는 나의 꿈이랑 조금 더 연계가 되는 거기는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자,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이라고. 자, 우리가 크게, 자, 이 친구를 내재적 관점과 자, 외재적 관점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문학작품의 내부적인 요소로만 자, 시문학을 또는 뭐 소설을 감상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보통 시로 따지면 운율 형성 요소, 화자, 대상 간의 관계, 그리고 뭐 정서, 태도, 주제 이런 것들만 파악을 하면 자, 시만 읽어도 되거든. 자, 이걸 내재적인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시는 외재적인 감상 방법은 나중에 넣는 거야. 내재적인 감상 방법이 자,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요시도 그렇고, 자, 우리가 해설하는 웬만한 모든 주제의 시들은 내재적인 감상 방식을 먼저 하고, 자, 특이한 외재적 감상 방식을 넣을 만한 것이 있으면 넣어서 다시 해석해드리고,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외재라고 하는 친구는 뭘 보냐? 자, 작품의 바깥에 있는 시대나 아니면 자, 작가의 삶이나 가치관, 자, 그리고 독자가 이걸 통해 뭘 느낄 수 있는지, 자, 요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정희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나 가치관, 이 시가 쓰여진 시대는 잠깐 배제를 하고, 자, 이 시만 잠깐 한번 보자고. 자, 봅시다.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자, 요 시는 딱히 연구분은 안 돼 있는 시고요. 자, 구절구절을 이렇게 잠깐씩 끊어서 읽어볼 겁니다. 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뭔가를 가정을 해요. 자, 그럼 보통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뭐 이제 날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느 날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느 시점에 자, 미래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적 대상이랑 화자는 바로 나오네. 자, 당신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적 대상일 거고, 자, 나라고, 자, 화자는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날과 씨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뭐 프레스기에 찍어내듯이 쿵 하고 이제 하나의 직물로 짜내는 게 아니고, 자, 실이 있잖아. 자, 이 실이 있으면은 아까 배틀에 북을 놀리는 것도 그래. 자, 세로로 길게 이제 꿰어진 실에 이제 뭔가 득탁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요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실을 계속 배치를 한다고. 자, 결국 자, 크게 확대하면 옷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가로 세로 실이 엮여 있는 형태가 돼요. 이렇게 격자 무늬로. 자, 그걸 날과 씨가 만난다라고 하는 말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날과 씨로 만나서 자, 이것이 하나의 꿈이 될 수 있다면 이라고 자, 가정을 한대. 자, 그럼 될 수 있다면 보통 좋을 텐데라고 하는 말을 쓸 거니까, 자, 일반적인 꿈이라고 하는 시어가 가지고 있는 자, 이상과 소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시에서 이제 특별하게 쓰이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 자, 자주 나올 거예요. 어려운 말로는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이라고도 하고, 자, 쉬운 말로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 다시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해. 자, 그럼 여기서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에요. 자, 추상적 관념. 자, 꿈은 만질 수가 없잖아, 그치? 자, 이 추상적 관념을 자, 날과 씨가 만난다라고 하는 일종의 옷감처럼 자, 구체화 시켜 놓는다. 뭐 다른 말로 형상화라고 하는 말도 많이 쓸 겁니다. 자, 결국 우리들의 이상과 소망을 자, 눈으로 볼 수 있는 옷감처럼 구체화 시켜 놓은 표현으로 자,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 자, 우리들의 꿈이 만나 자,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자, 이 꿈이 계속해서 만나요. 자, 아까 말했던 이 옷감을 짜는 일이 자, 결국 뭐가 돼요? 자, 비단이 돼. 한 폭의 완성된 옷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비단이 우리 둘의 자, 소망의 결실을 얘기를 한다고, 결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주석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자, 이 하나의 꿈을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여기서 왜 얘네들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실을 격자무늬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엮어 놓으면, 자, 실 하나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짜여진다고. 그래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자, 다시 한 번 더 가정을 하고요. 자, 가정적 의미를 계속 반복을 하네, 그치? 자, 된다면 나는 뭐 하겠대?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원래라면 나는 추운 길목에서 기다리리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나는 기다리리 끊고. 자, 나는 기다리리 끊고 추운 골목에서. 자, 원래 어순이랑 좀 달라요. 자, 이 추운 골목에서가 원래는 요쯤에 들어가야 되지, 그치? 자, 문장의 앞뒤 어순을 바꿔놓고 있는 자, 도치법을 여기서 쓰고 있어. 자, 도치법을 쓰는데요. 자, 모든 표현 방식은 시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뒤로 넘어간 추운 골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날과 씨가 만나서 우리의 꿈을, 소망을 이루는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자,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도치법을 씁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날과 씨가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리겠대. 자, 추운 길목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는 뭐 세모 정도 치면 되겠다, 그지? 자, 뭐 시련과 고난이라고 본대. 자, 그럼 결국 자, 시련과 고난을 기다리고 견뎌서 나는 결실을 맺을 거야라고 한다고. 자, 그다음 밑에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자, 봐. 자, 제목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자, 여기도 비슷하게 자, 한 슬픔이 자, 다른 슬픔에게 자, 뭘 줘요? 손을 준대. 자, 손을 준대, 손을. 자, 근데 슬픔은 감정이잖아, 그치? 손을 줄 수 있나? 못 주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일종의 자,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정서를 구체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시각화된 대상으로 표현했으니까 자, 요것도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자, 다른 슬픔을 가진 대상을 자, 위로해 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슬픔은 결국 누굴까? 자, 결국 한 슬픔이 얘요, 다른 슬픔이 얘요라기 뭐 그렇게 보셔도 되지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 둘 중에 하나는 나고 둘 중에 하나는 당신이겠죠. 자, 이거 바꿔도 성립은 한다고. 자, 어쨌든 한 슬픔은 나, 다른 슬픔은 당신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극한 눈을 들여다볼 때 자, 그럼 여기서 그리움이라고 하는 감정도 의인화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극한 눈을 들여다볼 때라고 하는 말도 자, 그 슬픔의 눈을 계속 들여다봐줘. 아, 쟤 많이 슬프겠다라고 위로와 공감을 해준다고. 자, 결국 그럴 때 자, 어느 겨울인들 자, 겨울의 세모. 자, 어느 겨울인들 자, 우리 추운 골목이랑 똑같잖아. 어느 겨울인들 자, 우리의 사랑을 춥게 하리. 자, 춥게 하리의 밑줄. 자, 의문형 표현이죠. 자, 하지만 묻지 않네. 자, 서리적인 표현으로 봅시다.
자, 그럼 춥게 하리를 서리법으로 반대로 뒤집으면, 자, 우리 이런 시련이 오더라도, 자, 추운 골목과 겨울이라고 하는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를 춥게 할 수는 없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만남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확고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외롭고 기다린 긴 기다림 끝에, 자, 마지막 구절이죠.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두 개의 행 묶으시고요. 자, 위로 쭉 올라가서, 자, 어느 날부터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자, 1에서 3행이랑 마지막 두 행, 자, 완전 비슷하게 생겼지. 자, 일부 변주는 있지만, 자, 요 둘을, 자, 수미상관에 의한 반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요 작품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느낄 정서적인 표현은, 우리가 이제 뭐 수미상관은 기본적으로 뭐 반복이니까 의미 강조나 운율 형성은 다 가능해. 자, 그리고 위아래를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형태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요시에서 강조할 만한 거는 여운이라는 감정이야. 자, 어떤 감정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자, 모양새를 여운이라고 한다, 그지?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다 끝나고 엄청 감동받고 우는 영화 이제 한번 보고 나서 영화관 영화 끝나고 영화관 밖으로 나왔는데도 계속 막 우는 애들 있지. 그게 이제 감정의 여운이 남아서 그런 거라고. 자, 그럼 결국, 자, 여운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효과. 자, 요거 왜 굳이 적어주냐면, 자,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 자, 종종 나왔던, 자, 가정법들을 통해서도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이라고. 자, 그럼 결국 여기서 여운을 통해 남기고자 하는 감정은 내가, 자, 후회의 이제 미래 상황에서의 재회를 소망하거나 아니면, 자, 기다림의 태도, 자, 그것들을 계속 잊지 않고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것이 한 그리움이, 자, 다른 그리움에게라고 하는, 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8쪽에서 9쪽 같은 경우도, 자, 꼭 우리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우리 10. 자, 아까 말했던 주체적 관점의 해석은, 자, 요 나의 꿈까지 보고 나서, 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목 남겨두고. 자, 두 번째 학습활동. 자, 나의 꿈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자, 여기에, 자, 한용운 작가는 조금 중요합니다. 자, 님의 침묵 해설할 때도 똑같이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자, 먼저 정리하고 하면 님의 침묵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있겠지. 자, 한용운의 직업 1. 시인. 자, 2. 독립운동가. 자, 3. 승려. 자, 요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자, 한용운이 보통 주체적 관점의 해석, 즉 감상의 관점을 가장 여러 개로 가져갈 수 있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용운을 시인의 측면에서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시를 쓴 사람인, 자, 시를 쓴 사람, 그의 대리인인 화자가 어떤 정서를 느끼고 주제를 형성한지만 보면 되지. 자, 그러면 1번으로 해석할 때는 내재적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자, 근데 독립운동가는요, 그 당시 살아갔던, 자, 한용운의 시대가 중요하지. 맞아? 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넣을 것. 자, 그리고 승려는요, 스님이잖아. 자, 스님이 가장 바라고 마지 않는 뭐 이제 자기 수양이나 아니면은 뭐 부처님을 만나는 것, 요런 것들. 자, 그러한 소망을, 자, 작가의 가치관이나 이제 삶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자, 요런 기본적인 세 가지 방향 정도로 읽을 수 있는 작가입니다, 작가. 자, 그러면은 나의 꿈이,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자, 1번을 토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2번, 3번을 넣어 볼 거라고. 자, 볼까요? 자, 시는 짧습니다. 시는 짧고요. 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랑 조금 다른 바가 있다면, 자, 요 시는 자, 산문시. 자, 산문시라고 하는 게 운문이야. 자, 기본적으로 시기 때문에 운문이지만 산문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줄글처럼 보이는 거야. 자, 근데 산문시도 운문에 속하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운율 형성 요소는 당연히 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운율 형성 요소는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이라고 할게요. 자, 요 행들의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어. 대꾸적인 표현이 있겠지. 자, 봐봐. 당신이 맑은 새벽에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산보할 때 나의 꿈은 작은 별이 되어서 당신의 머리 위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그대로 따와요. 당신이
뭐 할 때 나의 꿈은 무엇이 되어서 당신의 무엇에 뭐 하겠습니다. 자, 요런 구조가 세 번째로 당신이 뭐 할 때 나의 꿈은 무엇이 되어서 뭐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계속 반복이 되지, 그지? 자, 일정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자, 미리서부터 자, 대꾸법 일이 자,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절대주의적 내재적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자. 자, 당신이 자, 당신 동그라미 자, 일반적으로 시적 대상으로 잡겠죠? 자, 당신이라는 대상이 자, 맑은 새벽의 나무 그늘 안에서 산보할 때, 산책할 때입니다. 자, 맑은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에 산책할 때, 자, 내 꿈이 뭐냐? 자, 일단 이 대상이 새벽에 산책을 해. 자, 그때 나 동그라미 치시고, 자, 화자겠죠? 자, 직접 제시된 화자가 자, 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꿈, 이것도 이제 아까 말했던 이상이나 소망 정도로 볼 수 있겠다, 그치? 자, 내 꿈, 내 이상과 소망은 뭐냐? 작은 별이 되겠대. 자, 이게 다 달라질 거예요. 자, 첫 번째 꿈은 자, 작은 별이 되겠대. 자,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니? 새벽 시간에 산책하고 있지. 자, 새벽은 아직 해가 온전히 뜨기 전이기 때문에 어두울 거야. 자, 그러면 굳이 내가 첫 번째로 작은 별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자, 당신을 자, 위에 서겠지. 밝은 별이 되어서 자, 비해 봐봐. 당신의 머리 위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자, 당신을 자, 지켜서 밝게 산책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자, 요 첫 번째 구절이다,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구절 볼래? 자, 당신이 여름날에 더위를 못 이겨 낮잠을 자거든 이라고 한대. 아, 졸라 더워 라고 하면서 자, 두 번째는 자, 더위를 느끼고 있는 게 자, 지금 당신의 상황이야. 자, 그럴 때 나라고 하는 대상이 이번에는 뭐가 되겠대? 자, 맑은 바람이 되겠대. 자, 맑은 바람이 되어서 임에게 슉 하고 불면 어때? 자, 당연히 요것도 당신을 위해서 자,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자, 걱정 마. 너가 더워도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자, 이런 말이라고. 자, 그래서 되어서 당신의 주위에 떠돌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당신이 고요한 가을밤에 글을 볼 때 자, 가을밤에 글을 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자, 가을밤에 자, 글을 본다. 자, 이럴 때는 뭘 해줄까? 이번에도 밝게 해주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여보, 이번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자, 나의 꿈은 이번에 세 번째 귀뚜라미가 되어서 자, 귀뚜라미가 되어서 책상 밑에서 귀뚤귀뚤 울겠습니다. 자,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 자, 이제 책을 보는데 책 볼 때 좀 조용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계속 귀뚤귀뚤 울리면은 나 좀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고전 작품에서는 귀뚜라미가 울 때 잠이 깨거나 무언가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 자,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쉽게 설명하면 ASMR이 되겠다 이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할 때, 자, 조용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자, 이 귀뚜라미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되겠다는 이상과 소망이잖아. 그지? 자,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 아니라고. 당신을 위한 것들이다. 자, 그러면은, 자, 요 작은 별과 맑은 바람과 귀뚜라미는, 자, 내가 보이는 당신에 대한, 자, 사랑이라든지, 자, 아니면 희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되기를 뭐 소망하는 것들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할 수 있더라라고 합니다. 자, 잘 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를 그냥 내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자, 당신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랑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시로 보이지. 맞아? 자, 굳이 이거를 뭐 이별을 했니? 떨어져 있니? 거기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자, 이게 내재적인 감상입니다. 자, 그럼 잘 봐. 자, 요 시를 외재적으로 감상을 할 때는 자, 독립운동가로서의 삶, 자, 그리고 작가의 승려로서의 삶, 자, 요런 걸 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독립운동가가 바라는 것 뭐겠냐? 조국의 광복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 당신이라고 하는 것이 조국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자, 당신을 위해서 작은 별이 되고 맑은 바람이 되고 귀뚜라미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독립운동가로서 조국을 위해 사랑과 희생, 소망, 뭐 헌신,
자, 요런 것들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볼 수 있지. 맞아?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작가의 승려로서의 삶으로 본다면, 자, 내가 항상 바라고 소망하는 당신은, 자, 절대자 내지 부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절대자를 위해서, 자, 저는 작은 별이 되고 맑은 바람이 되고 귀뚜라미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자, 절대자는 뭔가 불편한 상태가 아니고 다 이뤘기 때문에, 자, 당신이라고 하는 절대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행동이다. 그럼 단순히, 자, 부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행동 정도로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자, 나의 꿈이었고, 자, 아까 앞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림에게도, 자, 아까 제가 해석한 부분은 이제 뭐예요? 내재적인 감상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림에게를 외재적 감상 방식으로 읽으려면 뭘 봐야 되냐면, 자, 이 시가 쓰여졌던 대략적인 연도인데, 자, 이 시가, 자, 80에서 90년도에 쓰여졌다라고 하고, 자, 요때 당시에 삶도 많이 힘들었거든. 자, 90년대까지 와도 뭐 IMF 터지고 이제 노동자들이 되게 힘들었어. 산업화가 한 60에서 70년대 이루어지고, 자, 그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고난이 많았거든. 고난의 세월이 많았어. 자, 그래서 요 시가 쓰여진 한 8, 90년대를 생각하면 그 당시에 요 정희성이라고 하는 사람도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요 사람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시 중에 하나가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삽이 그 푸는 삽 있지. 자, 그래서 보통 노동자로서의 고난과 서름을 이야기하는 시를 많이 썼다고. 자, 그 상황에서 얘네들이 바라는 건 뭐냐?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자, 80, 90년대 노동자의 고난과, 자,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소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그리움이나 슬픔을 느끼고 있는 대상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내지 노동자 등으로 해석을 할 여지도 충분히 생기는 거지. 자, 요게 바로 외재적인 감상 방법이라고. 자,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요것에 기본을 두지 않으면, 자, 시어 외우다가 끝납니다. 시어는 외우는 게 아니고, 자, 내재적 감상 방식으로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 뒤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해석의 방향을. 자, 요게 나의 꿈이라고 하는 시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 오늘의 1부가 끝났어. 오늘의 1부가 끝났고. 자, 일단 중간 이제 숙제 공지를 한번 하자면, 자, 오늘 문법 파트는 숙제 없습니다. 문법 파트는 숙제 없고, 자,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문제 프린트. 몇 문제 안 돼. 한 12문제인가? 그 정도인데, 자, 그 문제 프린트, 자, 그리고 평가 문제집 있죠? 자, 평가 문제집은 오늘 제가 이제 숙제 체크하라고 미리 가져왔는데 오늘 쓰지는 않을 거야, 책을. 자, 오늘 책이 준비가 안 된 분들은 페이지를 잘 적어 두세요. 자, 11쪽에서 15쪽. 11쪽에서 15쪽이, 자, 오늘 진도 나간 한 그리움에게랑 나의 꿈이 연계된 소단원 평가까지의, 자,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둘 다 답지가 있죠. 자, 제가 준 프린트도 답지가 있고 이제 해설도 어느 정도는 돼 있는데, 자, 우리 풀고 채점하고 땡 아닙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 푸는 모든 이 연습 문제들은 니들이 뭘 모르는지를 찾아야 돼. 그래서 맞춘 것도 틀린 것도, 자, 온전히 맞춘 게 아니라면, 그리고 자, 틀린 것도 왜 틀렸는지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이거 맞췄는데 다른 게 다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왜 1번이 답이죠? 라든지. 자, 이거 틀렸는데 저는 3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3번이 맞죠? 자, 답지는 2번이란데요?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걸 물어야 된다고. 자, 좀 샤이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 수업 끝나고든 따로 이제 사진 찍어서든 질문하시고, 웬만하면 저는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는 게, 자,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많이 틀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자,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틀리고 그거 잘 보완해가지고 시험 잘 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1부를 살짝끔 끝내고, 자, 우리 5분 정도 쉬었다가, 자, 중세 프린트 꺼내주세요.